이혼 도장을 찍어달라며 서류를 내밀던 그날 아침의 차가운 공기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서류 봉투 하나가 마치 우리 부부의 30년 세월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았죠.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데 그게 따뜻하기는커녕 어찌나 시리게 느껴지던지요. 남편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국만 떠먹고 있었습니다. 그 무심한 숟가락질 소리가 제 가슴을 뾰족한 송곳으로 찌르는 것만 같아서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해요. 당신도 지겹잖아. 나도 지쳤어. 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지는데 남편은 숟가락을 딱 멈추더군요. 하지만 저를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깊게 패인 주름진 눈가를 찡그리며 짧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그 침묵이, 그 무관심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거나 소리라도 질렀다면 덜 외로웠을까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 답답함에 저는 차라리 남이 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의심의 시작은 남편이 정년퇴직을 한 직후부터였습니다. 평생 가족 먹여 살리느라 새벽별 보고 나가서 달 보고 들어오던 사람이었으니 퇴직하면 좀 늦잠도 자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걸 남편은 시계 바늘이 새벽 4시만 가리키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알람도 없이 귀신같이 눈을 뜨더라고요. 자는 척 실눈을 뜨고 지켜보면 참 가관이었습니다. 행여나 제가 깰까봐 숨도 죽이고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옷을 챙겨 입고는 현관을 나서는 그 뒷모습, 그 등이 어찌나 수상해 보이던지 처음엔 운동이라도 가나 싶었지만 운동복도 아닌 허름한 작업복 같은 걸 입고 나가는 날이 많아지니 의심이 싹트지 않을 수 없었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어요? 평생 일만 하다 쉰다는 사람이 새벽마다 몰래 사라지는데 참 답답하고 속 터지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위로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아무튼 매일 새벽 사라지는 남편 때문에 저는 밤마다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오르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벗어둔 점퍼를 정리하려고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코끝을 찌르는 낯선 냄새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향수 냄새도 술 냄새도 아니었어요. 뭐랄까, 비릿한 흙냄새와 코를 쏘는 독한 파스 냄새가 뒤섞인 아주 고약하고 낯선 향기였습니다. 어깨 쪽을 보니 희끄무레한 흙먼지까지 묻어 있더군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퇴직한 사람이 새벽에 나가서 흙을 묻혀오다니 도대체 어디를 다니는 걸까요? 그날 저녁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당신 요즘 새벽마다 어디 다녀와? 옷에서 냄새가 나던데. 하지만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디 가긴. 그냥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오는 거야. 신경 꺼. 그 짧은 대답 속에 숨겨진 수만 가지 비밀들이 저를 미치게 만들더군요. 말없는 남편, 그리고 깊어만 가는 의심. 우리 사이의 강은 이미 건널 수 없이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가 결국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제 물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TV 채널만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 무심한 태도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뺏어들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솔직히 말해. 여자 생겼지? 그 새벽에 나가서 딴 살림이라도 차린 거야? 아니면 퇴직금 들고 도박판이라도 키웃거려? 제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리는데 남편은 그제야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그런데 그 눈빛이 참 묘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안해하는 것도 아닌 그저 지치고 고단한 눈빛. 그는 깊은 한숨을 땅이 꺼져라 내쉬더니 사람을 뭘로 보고 됐다. 그만하자.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회피하는 태도가 저에겐 긍정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정말 뭔가 있구나. 내가 알면 안 되는 더러운 비밀이 있구나.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 지독한 침묵을 더 이상 견딜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가 되자 남편은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갈 채비를 하더군요.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말이죠. 현관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겉옷을 대충 걸쳐 입고 튀어나갔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 봉투를 꽉 쥐고서요.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현장을 덮쳐서 따져 묻고 이 종이를 얼굴에 뿌려주리라 다짐했죠. 아파트 복도에서 내려다보니 가로등 불빛 아래로 남편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차장 구석에 세워둔 자신의 낡은 차로 걸어가고 있더군요. 찬 새벽바람이 제 뺨을 때렸지만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차에 시동을 걸지 않고 트렁크 쪽으로 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숨어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저는 비장한 각오로 그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층수 표시기가 지하 2층을 가리키고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퀴퀴한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둥 뒤에 몸을 숨기며 남편의 차가 있는 구석 자리를 주시했죠. 아니나 다를까 희미한 비상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엔 10년도 더 된 남편의 낡은 회색 세단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편 트렁크가 활짝 열려 있었고 남편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남편의 등은 평소 집에서 보던 축 처진 어깨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급하게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트렁크 안으로 몸을 숙였다가 폈다를 반복하며 짐을 정리하는 듯한 모습. 저기서 뭘 꺼내는 거지? 여행 가방 아니면 그 여자에게 줄 선물?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트렁크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애쓰고 있었죠. 그 낯선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난 3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손에 쥔 이혼 서류 봉투를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을 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기둥 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상관없었어요. 남편을 향해 달려가며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제 고함 소리에 놀란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더군요. 눈이 휘둥그레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서는 반사적으로 열려있던 트렁크를 몸으로 가리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비키라고. 그 안에 대체 뭘 숨겨놓은 건데? 아니, 여보. 진정해.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아닌데? 이제 다 지겨워. 이혼 서류 여기 가져왔으니까 도장이나 찍어. 저는 남편의 가슴팍에 서류 봉투를 내던지고는 그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남편이 힘없이 옆으로 비틀거리는 사이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 같았던 트렁크 내부가 제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트렁크 안에는 여자의 핸드백도 향수 냄새도 골프채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콧등이 시큰해지는 흙냄새와 땀냄새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흙투성이가 된 낡은 안전화였습니다. 밑창이 다 달아빠진 투박한 신발 옆에는 공사 현장에서나 볼 법한 형광색 작업 조끼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죠. 조끼에는 하얀 소금기가 말라붙어 있었는데 그게 다 남편의 땀자국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 구석에는 뜯지도 않은 컵라면 몇 개와 나무젓가락, 그리고 반쯤 마시다 만 생수통이 뒹굴고 있더군요. 남편은 퇴직 후 등산을 간다며 매일 아침 나갔는데 산이 아니라 공사판으로 출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좁은 트렁크가 남편에게는 식당이자 탈의실이자 유일한 휴식처였던 셈이죠. 당신, 이게 다 뭐야? 등산 간다며? 친구들 만난다며?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명예퇴직을 당하고 집에서 눈치 보기가 싫어서, 아니, 가족들 걱정시킬까봐 남편은 매일 이 차가운 주차장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인력 시장으로 향했던 겁니다. 그 처절한 삶의 냄새가 훅 끼쳐와서 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트렁크 한쪽 구석, 신문지 밑에 깔린 낡은 통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통장을 집어들었을 때 남편이 여보. 그건 하며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죠. 통장을 펼치자 3만 원, 5만 원. 불규칙하게 입금된 금액들이 빼곡했습니다. 하루 종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번 일당을 차곡차곡 모아둔 것이었죠. 그리고 통장 맨 앞장에 붙어있는 포스트잇 한 장.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메모를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환갑 여행 보내주기. 애들한테 손 벌리지 말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이 무뚝뚝한 남자는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던 이 남자는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제 환갑 여행비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바람이 났냐느니 정이 떨어졌다느니 하며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으니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다 이렇습니다. 말로 표현은 못해도 그 투박한 등 뒤에 가족을 위한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따뜻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의 흙 묻은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아이처럼 울었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의심했다고.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내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마치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여보, 울지 마. 나 괜찮아. 그냥 당신 친구들처럼 해외여행 한번 보내주고 싶어서 그랬어.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남편은 쑥스러운 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주름진 눈가에 맺힌 땀방울이 보석처럼 빛나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흙투성이 작업 조끼를 털어주며 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이나 그곳에 서서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진심. 때로는 화려한 꽃다발보다 땀에 젖은 낡은 통장 하나가 더 깊은 사랑을 말해준다는 걸 저는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의 그 거친 손을 평생 놓지 않을 생각입니다. 당신의 남편, 당신의 아버지 손도 한번 잡아보세요. 그 거칠어진 손 안에 말 못할 사랑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